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월요일 유지은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코스피는 1%대 그리고 코스닥은 2%대 상승률이 나타났는데요. 우리 시장 양시장 오늘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자동차 업종을 필두로 수소차 테마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편의점 업종에서도 지금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0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98명으로 이틀 연속 두 자릿수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덕분인지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가 됐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요. 양시장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89% 상승하면서 2418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17% 강보합권에 들면서 889선, 이제 89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선물 지수도 보시면요. 선물 지수는 1.03% 상승세 보이면서 31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보시면요.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종목수가 더 많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587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245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738종목이 오르고 있고 509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보시면요. 양시장의 수급 상황은 반대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85억 원, 기관은 789억 원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개인만 1,435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65억 원, 기관은 867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만이 2,259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호재 덕분에 지금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2%까지 올라주면서 6만 원 선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도 4%대 상승률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앞둔 만큼 2차 전지 업종에서는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란불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HLB와 제넥신 그리고 CJ ENM에서만 빨간불이 켜져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하거나 혹은 이제 보합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은 전거래보다 운수 장비와 의료 정밀, 전기, 전자, 운수 창고 그리고 제조업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음식료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의약품 업종에서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종이 목재와 운송 장비 부품, 통신 서비스, 기계 장비, 비금속 업종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출판, 매체 복제와 금속, 디지털 콘텐츠, 정보기기, IT 소프트웨어 앤 SCBC 업종에서는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시간 기준으로 한화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는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카카오게임즈와 삼성전자, 신풍제약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유지은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유지은 전문가님께서 직접 돈 되는 주식에서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른경제TV의 에이스 유지은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그런데 오늘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네. 살짝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어떠신가요? 네네네. 뱅커님이 뭐 하루 종일 주말에 원기준만 생각하고 저는 당연하죠. 철저히 잊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 마주치다 보니까 기운이 없네요. 내일부터 판넬 같은 거 들고 오신 거 어떠세요? 엄기준 판넬로 이렇게 커다랗게. 이제는 아예 저를 놀려먹으면서 시작을 하네요. 지금 네. 댓글 좀 잘 달아주십시오. 지금 뱅커님 지금 저 갈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 증시 전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오늘 지수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좀 지수를 이끄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올라가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다른 종목들이 지금 좀 관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세계 경제가 일단 활동지 재개되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근데 일단 주가가 좀 올라가면 모멘텀이 좀 적다. 그래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지수를 이끌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지금 이끌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이 지금 못 가고 있어서 지수가 일단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약간 개별 종목별로 호재가 있으면 오를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사실 그런데 우리 증시보다 지난주에 네. 미국 증시 보면서 사실 네. 심장 내려앉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네. 미국 증시 진짜 지난주에 롤러코스터를 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네네. 급락하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네네. 미국 증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작년에 저번 주에 지금 상당히 이제 급락을 해갖고 네. 마음이 뭐 진짜 지금 많이 뛰었을 텐데요.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지금 뉴욕주가 수용률 25% 내에서 뭐 레스토랑, 뭐 실내 식당 허용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뉴욕주가 지금 확진자가 미국 전체에서 2%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경제 제재가 좀 가속이 된다 그러면 미국 증시 더 이상 급락을 좀 하지 않을 것을 보고 있고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 차원에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급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뭐 특별한 대형 악재가 있지 않은 한 네. 미국 증시도 이렇게 뭐 더 이상 급락은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도 좀 횡보 조정이 좀 나와지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 주요 이벤트로는 지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좀 5월 15일, 16일 날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좀 경기 부양에 대한 좀 강력한 긍정적인 신호만 좀 내준다고 한다면 미국 증시 더 이상 뭐 하락하지 않고 이번 주는 좀 완만하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만큼의 이런 롤러코스터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그럼 국내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 국내 증시도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좀 완화되고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은 좀 가능해 보이는데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만 좀 지수를 이끌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오늘 좀 약세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계속 이런 약세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내일이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형 뉴질 정책이라든가 뭐 실적 기대감이 큰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들이 좀 지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는 없다. 다만 종목별로 개별 종목별로 시세가 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저희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큰 줄기만큼 좀 중요한 게 아무래도 종목입니다. 네네네. 이 종목 어떤 거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그동안 지수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네, 맞아요. 진짜 못 올라가긴 했어요. 개인들이 사실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는데 그래서 못 올라가서 그런데 지금 뭐 꾸역꾸역 올라가서 네. 지금 오늘 지금 6만 원, 6만 원 터치했어요. 6만 원 네. 아치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죠. 정말 버텨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삼성전자 갖고 뭐 단타 친다 그러면 말도 안 되고. 그렇죠. 지금은 6만 300원 선에 지금 거의 네네. 2%까지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지금. 네. 돈 생긴 대로 꾸준히 모은 사람은 삼성전자 다 지금 다 수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가 계속 많이 있고요. 목표 주가 지금 8만 원까지 좀 상향된 게 나와주고. 그럼 지금보다도 2만 원 넘게 더 상향 조정돼 있는 네네네. 거예요.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삼성전자가 계속 좋아질 것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코로나19 때 막 거의 최하까지 떨어졌다가 그렇죠. 지수 많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내년부터 전기차 플랫폼에 맞춰서 전용 전기차가 나와줄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 더욱더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중에는 증시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큰 등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전문가님 추천 종목들 그리고 말씀해주신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서 좀 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주에도 이슈가 나왔었죠.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이 매각이 결국에 무산이 됐습니다. 네.
지금 뭐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뭐 주식매매 계약 아시아나항공 인수하겠다라고 한 지 한 10개월 만에 완전히 지금 파토가 나는 상황이고요. 슬프네요. 슬픈 예, 파토 아닌가요, 이거? 지금 네. 뭐 코로나19 때문에 네.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상당히 굉장히 그 기대를 갖고 네. 또 현대산업개발의 또 CEO 아버님께서 옛날에 폰이정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사실 뭐 다른 데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뭐 약간 한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면서 한번 네. 뭐 한번 좀 도약해 보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걸 인수하게 되면 네. 지금 본 기업까지도 위험해지겠다. 그래서 지금 인수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채권단 관리로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단 기업 정상화를 일단 해야 되니까요. 네. 채권단에서 약 2조 정도 자금 수요를 하면서 아시아나 좀 정상화되면 다시 뭐 재매각 좀 뭐 나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제 HT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예. 손실본 금액이 2억 500만 원? 아, 2억 2,500억 원 예, 정도라고 들었는데 예. 이렇게 좀 큰 금액인데 예. 인수를 포기한 데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기분 좋게 네. 야 드디어 내가 인수라 아시아나 드디어 내가 뽑는구나. 우리도 항공산업에 진출하는구나 하면서 박수 치고서 좋아했는데 네. 2,500억 계약금 딱 줬는데 네. 이게 현장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완전히 지금 너무 슬픈 얘기 아니에요? 예, 네. 이게 지금 뭐 막 음식점에 바글바글 한 줄 그렇죠. 알고 예.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불황이 된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백앵커님이 10억 주고 딱 사겠다고 했는데 매출이 이게 완전히 보니까 망하게 생긴 겁니다. 10억 다 날리게 생기니까 네. 그냥 계약금 2,500억, 그러니까 계약금이라도 그냥 포기하고 어. 이거 인수하면은 내 망하게 생겼다. 차라리 계약금 포기하고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약금도 깨고 지금 네. 포기하고 지금 아마 지금 계약을 깬 것 같습니다. 아유, 큰 예. 금액인데 이 공정위의 제재 때문에도 이 딜이 깨졌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공정위원회에서 지금 사실 금호아시아나 그룹 기내식 그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서 320억 원 그 과징금을 좀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이거 내 계약이 없는 거 아니야 해서 요거를 뭐 빌미로 했다는 네.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2조 5천억짜리 인수하는데 뭐 과징금 몇백억 나왔다고 그거는 완전 진짜 계약 안 하려고 한 좀 빌미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재실사를 요구를 할 때부터 네. 현대산업개발이 이 계약 해지를 염두에 뒀다고 하던데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이 하락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자좀 실사를 하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한 건데 네. 뭐 말도 안 된다 거절한 건데요. 사실 뭐 재실사라는 건 빌미고요. 인수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인수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이제 거절을 한 건데요. 아마 그거를 막 빌미 삼아 아마 계약금 반환 소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사례랑 많이 닮은 곳이 제가 예. 보니까 한화랑 대우, 조선해양 예. 인수 무산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실사 카드가 예. 계약금을 좀 돌려받기 위한 방어책 이런 예, 예.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지금 사실 예전 2008년도에 하나그룹이 그 대우조선해양 그 인수한다고 했다가 네. 이게 지금 거기도 이제 그때 조선산업이 결정인데 인수한다고 했다가 그때 조선산업이 딱 꺾이거든요. 그래서 네. 인수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약금 냈으니까 이제 못 돌려받지 않습니까? 계약금 그렇죠. 냈으니까 네. 산다고 했는데 계약금 냈는데 돌려줄 수 없으니까 이거 소송을 걸었거든요.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일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아마 그걸 생각을 해서 재실사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다시 한번 실사를 하려고 했는데 노조가 반대해서 못했다. 그래서 대법원은 지금 산하가 제대로 자기 인수하기 위해서 제대로 네. 그 평가를 못 받았다 해서 네. 계약금을 돌려줬거든요. 요번에도 아마 재실사 요구가 나중에 나 재실사에서 다시 평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뭐 못하게 해서 반대해서 나는 제대로 그 권리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계약금 조정에 아마 유리한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뭐 공정위 제재도 있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이 계약이 좀 무산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네네. 계약금은 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아까 그 대법원 판결대로 하면은요. 네. 하나 같은 경우는 일부 돌려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재실사로 하면서 거절됐으니까 네. 나는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아마 그런 논조로 아마 그 법원에 갈 것 같은데요. 아마 하나 같은 사례를 그 예를 들어서 자기도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을 날 것 같고 어떤지 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대법원 판결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매각이 좀 무산이 되면서 이제 두 주가가 좀 흔들리는 걸 제가 봤던 것 같기는 일단은 해요. 좀 네. 상당한 판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네. 것 같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아마 좀 상당히 소송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오히려 소송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 아이고. 그
그 정도로 오랜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긴 소송이 아무래도 진행될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제는 우리나라 종목은 아니긴 한데 예. 이게 금요일에 뉴스가 또 이것도 나왔었죠. 네네. 니콜라 얘기입니다. 네네. 이 니콜라가 이 뉴스 때문이었어요. 네네네. 언덕에서 굴렀다 이런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네네. 이거 뭔가요? 일단 그 네. 공매도 투자자라고 네. 힌덴버거 리서치라고 미국의 그 공매도만 전문하는 이 투자 네.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니콜라 이 기술, 네. 이 자동차 이 다 사기다. 완벽한 사기다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지금 니콜라 주식도 11% 급락을 했고요. 같이 협업을 발표했던 GM도 네. 같이 주가도 5%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사기인가요? 일단은 뭐 아직까지 주장인데 네. 좀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보고서를 보니까요, 니콜라가 아주 거짓말을 수십 가지 뭐 거짓말에 거짓말을 붙여서 계속 거짓말을 했고 거기에 대한 증거도 있다. 그리고 이 주행 영상이 있거든요. 트럭 네. 주행 영상. 그걸로 이제 투자 자금을 모았는데 그게 사실은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 갖고 그걸 풀어서 자동차가 그냥 언덕에서 네. 굴러내린 거를 그럴 수 네. 마치 주행하는 것처럼 찍었다. 그러니까 수소차니까 수소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가짜로 내연기관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껍데기에다가 네. 그냥 자동차 껍데기를 만들었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껍데기를 네.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언덕 위에 올려갖고 굴려내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아주 오. 심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면 진짜 너무 황당하고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니콜라 주주분들 들으시면 너무 놀라실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예, 지금 이게 지금 네. 니콜라가 상장할 때부터 이게 사기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소 이 관련 분야가 네. 대기업들도 사실 하기가 힘든 연구가 힘든데 갑자기 신생 벤처 기업이 이걸 다 해냈다? 그래서 상당히 의심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일단 뭐 거기다가 뭐 니콜라 CEO가 뭐 수소 비용은 81%를 줄일 수 있다. 네. 갑자기 수소 비용을 82%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와서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니콜라 직원 말을 들어보면 GM과 파트너십에서 GM과 얼마 전에 협업 계약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뭐 브랜드하고 니콜라라는 브랜드하고 요 디자인 빼놓고는 완전히 다 GM 걸로 나머지는 GM 걸로 채워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GM이 기술을 뺏길 수 있다 이런 뭐 증언까지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직원의 증언까지 있다고 하면 네. 계속 의심이 되기는 하는 상황인데 네. 니콜라가 그러면 사실 뭐 벤처 기업이라고 해도 이게 네. 기술이 있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네네. 기술이 진짜 있는 건가요? 일단 계속 그게 이제 사기극이라고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요. 일단 한때 뭐 주가가 뭐 현대차 시가총액까지 야 이 비전을 보면 뭐 네. 예, 저도 맨 처음에 보니까 봉이 김선달 아니야? 뭐 그랬는데 야 지금 이제 제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네. 니콜라 계획은 뭐냐면 사실은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네. 자기가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기술 있는 회사들을 전부 모아서 네. 이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찾아보니까 기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완전히 오. 껍데기하고 이름 그리고 비전만 보여준 거였는데 네.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관련 회사들 이제 협업을 해서 채워 넣겠다라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기술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 실체고요. 지금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 벤처 기업이라도 이 수소 기술이 그냥 한 번에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테슬라도 옛날부터 사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가 나왔어요, 사실. 그렇죠. 예, 사실 이런 식으로 컸거든요. 사실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슬라도 이렇게 컸나요? 이렇게 비슷하게 네. 해서 컸는데 네. 이 회사는 지금 아주 공격을 좀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완전 기술 자체가 아예 없다. 그래서 테슬라는 그 기술이라도 좀 있었는데 기술 자체가 아예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손을 잡았죠. 제너럴 모터스, GM도 주가 같이 빠졌어요. 네네. 그래서 이 비전을 보고 네. GM이 내 이 트럭을 만들어주겠다, 네.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직원 말로는 이렇게 협업을 해서 GM의 기술을 빼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GM이 잘못하면 기술만 다 뽑히고 네. 팽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서 GM까지 같이 폭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GM도 이런 식이라고 하면 일단 20억 달러 여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쪽으로 2조 넘는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요. 잘못하면
GM도 여기서 사기당한 거 아니냐, 2조 날린 거 아니냐 해서 GM 주가까지 오히려 같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딱 네. 들어봐도 이제 굉장히 의심될 만한 요소들이 많은데 네. 유독 이렇게 니콜라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아무리 여태까지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네. 전혀 이게 기술이 없는데 그리고 이번 그 공개 시연회를 하는데 네. 수소 뭐 이게 시동을 거는데 네. 밑에 아래 뭐 전선을 달아놓고 오. 예, 실제로 차가 가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밑에 전기 공급하고 네. 위에서 뭐 끌어내리고 네. 뭐 수소 이에 뭐 비전을 내고 있지만 이게 뭐 대기업들도 하기 힘든 건데 벤처 기업이 이런 비전을 내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뭐 상당히 지금 좀 어려운 것 같고 뭐 제2의 테슬라가 아니라 제2의 사기 기업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고요. 네. 이 상장할 때부터 처음부터 계속 기술 의문이 나왔었는데 일단 다 덮었는데 네. 이번에 또 다시 나오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장의 수소차 테마는 괜찮을까요? 네, 뭐 전혀 영향이 없고요. 네. 사실 니콜라가 사실 현대차에서 손을 많이 내밀었거든요. 그랬다고 들었어요. 네, 정의선 부회장이 음. 딱 에이 싫어하고 거절을 했는데 이게 너무 결과적으로 너무 잘 된 겁니다. 만약에 현대차가 이거 지금 잡았으면 좀 GM꼴 났을 것 텐데요. 똑같이 주가가 폭락했을 수 있겠네요. 예, 지금 네. 완전 현대차 사기당했다는데 네.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현대차는 기술이 다 있는데 네. 뭐 기술도 이거 뭐 어디 검증도 안 된 데다가 손 잡았다간 현대차 기술 뺏길 수 있겠다 해서 손을 안 잡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좀 잘 됐다. 오히려 네. 현대차가 오히려 잘 됐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차는 뭐 가던 길 계속 가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죠. 하나가 여기서 투자를 했었거든요. 하나 솔루션 예, 맞죠? 예. 네. 지분 6.3% 하면서 네. 대박 났다라고 하면서 1조 벌었다 면서 막 대박 났다 하는데 지금 사기구로 이제 판결이 난다 그러면 지금 뭐 투자한 것이 뭐 지금 네. 다 날리게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잘못 투자했다라고 오히려 덤태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지금 앞으로 결과를 상당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문제 없고 네. 하나가 이제 돈 벌어놓은 거 다 까먹냐 하냐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뭐 투자하고 워낙 싸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완전 사기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네. 원금은 자꾸 나올 수 있을 텐데 안 그러면 일단 이미지는 너무 타격을 입지 않을까 좀 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투자가 이제 네. 어려운 겁니다. 예. 이게 니콜라 사실 이거 들어보니까 좀 많이 위험한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리고 뭐 이게 지금 당장 결과가 바로 나오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끝까지 결과 사실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모두 다 모르는 거긴 하잖아요. 뭐 계속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네, 니콜라 CEO가 반박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또 반박을 하면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거나 기술을 보여주면 되는데 네. 또 변호사를 서명하겠다 그래서 굳이 또. 예, 그래서 이거 증거 없이 이거 변호사 네. 하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해서 그렇죠. 사실 보여주기만 하면 더 이상의 의혹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안 좋은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얘기하는 걸로 예. 하겠죠. 예. 그럼 니콜라의 전망을 좀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도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종목들도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돈 되는 주식에서 분석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은 지금도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양시장 지금 코스피는 특히 1%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0.79% 오름세 보이면서 3,260선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